10월 20일 장전 시장입니다. 자, 지난주 뉴욕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미국 지방은행 부채 이슈가 확대되면서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보였죠. 실제로 피아인 그레이드 지표도 보시면 일주일 전에는 31이었다가 이전 마감치가 23이었다가 1개월 전에는 58이었다가 또 금요일에는 27.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한 달을 보내었습니다. 여전히 강세 흐름에 대한 투자들의 모멘텀은 살아있지만은 항상 이제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조그만 이런 노이즈,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재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그런 악재들이 주말 동안에 특히 뭐 지방은행 부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베센트 재무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 뭐 다른 IB라든가 월가 증권가에서도 지방은행 문제가 2023년도처럼 연쇄적인 파산이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좀 많이 해소가 되었고, 여기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세에 대한 이런 서로의 티키타카는 저는 조금 더 이어질 거라 생각해요. 아직도 지금 12일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시진핑을 만나기로 했다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안 만난다, 이 정도의 리스크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정도의 리스크들이 굉장히 많이 보합되었던 한 주다라고 좀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S&P 500대 종목 보시면은 반도체 종목들은 여전히 강해요.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웬만해서는 삼성전자가 10만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뭐 금을 사고 있고 뭐 코스피 훈풍 타고 있긴 한데, 여전히 증권가에서나 그리고 많은 이제 우리 대형주들에 대한 이런 목표 가격이 인상되고 있다, 상향이 되고 있다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금 관련돼 가지고 지금 금요일날 좀 금 가격이 떨어졌죠. 중국에서 120조 규모의 금강을 또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 또 120조 초대형 금강을 또 발표했다고 해가지고 이 슈퍼 자이언트 금 매장지로 분류가 되면서 금이 또 이제 많이 올랐던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금 채굴이 어려워진다. 이제 지표면에 있는 금은 거의 다 채굴했고 이제 더 밑에 있는 금을 채굴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일단 이런 것들은 금 가격에 대한 하락이 나왔고, 금이 하락하니까 비트코인이 그대로 반대급부로 딱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반등에 성공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위험 자산들이 좀 자금이 쏠리게 된다면은 주식시장에서도 좋은 이슈를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고,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야간 선물이 워낙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MSCI 한국 ETF도 지금 거의 신고가 구간대 계속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국내 증시도 웬만해서는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시장의 그런 주도주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실적이 잘 나오는 업종들은 반도체고, 실적이 안 나오지만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2차전지고, 여기에 성장주는 로봇주, 그리고 원자력 종목들, 요 정도가 계속 돌아간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로봇을 빼고는 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관련된 테마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 좀 많이 떨어졌었던, 금요일에 많이 떨어졌던 뭐 전력 설비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비싸죠. 네, 비싸다. 네, 그리고 뭐 나머지는 워낙에 뭐 지표가 괜찮게 나왔고 이런 멘트들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뭐 그렇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계속 내용이 나오네요. 김정은을 만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좀 긍정적인 점은 시진핑도 만나고 김정은도 만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안 할 수 있다라는 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요건 약간 좀 아쉬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적으로 이제 희귀금속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히토류 내가 좀 늦게 들어가는데 어떡하냐. 제가 국내 히토류는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떡하냐 해도 괜찮은 게,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히토류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이 워낙에 많은 이 히토류라든가 희귀금속의 산업을 그냥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히토류가 없으면 여러분들 반도체도 못 만들고요, 뭐 전기차도 못 만듭니다. 군사적 뭐 이런 재료를 아무것도 못 만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히토류에 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고요. 해킹 관련 이슈도 최근에 계속 나오죠. 최근에는 뭐 행정망까지 뚫었다고 하는데 뭐 익숙합니다. 뭐 대책도 없고요, 어차피. 자, 그리고 뭐 이것은 호재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다카시 총리가 다시 한번 더 이제 야당 쪽에 협업을 해가지고 지금 총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다카시 총리가 선출이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시장에 돈을 많이 풀겠죠. 돈을 많이 푼다면은 사실 유동성이 공급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 엔저가 되고, 엔화가 약세가 되고, 엔화가 약세되면 달러가 강세가 되고,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네, 원화도 뭐 지금 시장에서 글쎄요. 원화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유동성에 대한 공급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AI 투자 속도가 뒤처진다. AI 3대 강국을 위한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 네, 사실 저는 한국의 AI에 대한 투자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 쪽보다는 하드웨어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방향을 잡아야 돼요. 진짜 우리가 말 그대로 뭐 ChatGPT 같은 걸 만들 거냐, 아니면은 지금처럼 계속 반도체라든가 전력 소비 변압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갈 것이냐를 받아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걸 따라잡을 수가 없어. 투자금이 워낙에 높으니까.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비싼 거 지는데 거의 뭐 몇십 조가 든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나라가 지어? 지금 돈도 없는데. 그래서 쉽지가 않다. 이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는 오히려 그냥 하드웨어 부품공사 쪽으로 좀 방향을 잡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괜히 뭐 또 챗GPT 같은 거 만든다고 해가지고 펀드 만들어가지고 그냥 해먹는 것만 하지 말고, 네.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주말 동안에 한국 기업 총수 이 이미지 너무 귀여워서 가져왔습니다. 네, 트럼프랑 골프 쳤죠. 관세 투자 의견 교환을 했는데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당히 접대 골프를 쳤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증권가 양자 컴퓨터 ETF, 우리 이거 이제 살려다가 놓쳤는데 참 열받죠. 너무 많이 올랐는데 양자 컴퓨터는 진짜 여러분들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입니다. 성장주 중에 성장주이기 때문에 당장에 뭐 실적 이런 거는 전혀 좀 위험하다. 근데 하지만 결국 언젠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특히 인공지능 산업이 확대될수록 결국 보안은 더욱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는 창이고 양자 보안은 방패인데, 이런 창과 방패가 계속적으로 같이 커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좀 중장기적인 섹터 테마로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장에 내가 양자 컴퓨터 산 다음에 단타 치면 괜찮아요. 근데 뭐 양자 컴퓨터 내가 사가지고 뭐 한 달, 1년 안에 뭐 승부를 보겠다, 이거보다는 진짜 양자 컴퓨터가 표면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을 때까지 나올 건지, 내가 좀 중장기적으로 묻어둘지, 아니면은 진짜 계속적으로 트레이딩 칠지를 좀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뭐 K 시리즈는 여전히 좋습니다. 특히 뭐 외국인 투자들이 삼성그룹주를 계속 많이 사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수익률이 하반기는 꽤나 많이 높지만 여전히 단단하거는 기간이기 때문에 기간에 사는 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 투자들도 지금 수익률이 나쁘지 않아요. 특히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00% 수익이죠, 가지고 있는 투자들이.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고점에 물려였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리는 많이 올라타는 시장도 나쁘지 않다 생각되는데, 대형주 위주, 외인이나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집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택하시는 게 좀 좋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고요. 개별적인 일조 종목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큰 이슈 일정은 없고요. 일정은 없고 뭐 이게 좀 중요하죠. 4차 전체회의가 이제 전체회의가 1차, 2차, 3차, 4차 계속 있는데, 이제 4차 전체회의 같은 경우에는 중간평가, 중간평가라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제, 외교, 정치에 대해서 이게 간단해요. 200명 정도가 한 곳에 다 모여가지고 그냥 이제 의견 교환을 하는 겁니다. 시진핑한테 보고하는 거죠, 사실상. 보고하고 여기서 뭐 잘 된 거 있으면 칭찬하고 못 된 거 있으면은 뭐 인사해가지고 뭐 인사 전환하고 이런 것들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요 정도까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에 뭐 카톡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저 너무 바빠서 일찍 못했는데, 아무튼 지금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특히 지난주에 미국 중소형주들이 급락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아직 금리 인하가 시작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계속 강조드리는 게, 국내 증시의 쏠림이 심하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테마를 하나를 찾기 힘들다면은 ETF 쪽으로, 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죠. ETF 쪽으로 가는 게 맞고, 그리고 어차피 국내 증시 비중 뭐 이제 한 40% 정도를 가져간다면은 외국 주식도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꾸물 먹는 기업들에 대해서 저는 비중 10에서 15% 이상은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에 나머지 현금은 그래도 한 20% 정도는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현금이 너무 많을 필요도 없죠. 한 20% 정도만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현금 20%, 뭐 국내 주식 40%, 국내 주식 40%, 나머지가 남잖아요. 나머지가 남는 것들도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주도주를 좀 잡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급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에 신고가를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좀 견제를 하지만은 따라는 가야 돼요.
뭘 말씀드리면 이거 거품이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포모도 시작 안 했고 거품도 시작 안 했다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갑자기 어떤 충격이 나올 수 있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권력의 주도자라면은 지금 주식시장을 죽이는 게 본인에게 이득이 될 건지 올리는 게 이득이 될 건지 생각했을 때는 누가 봐도 지금 올리는 게 이득이 되는 거죠. 전 세계 이 권력자들이 모두 다. 그럼 굳이 그런 이 오피니언들의 이런 스탠스에 반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계속 주식시장에 대한 좀 투자를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전시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